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종,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AI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성경 과학자가 되라. 성경 의학자가 되라. 성경 AI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설교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매주 주일날은 성경 주석 강의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아가서인데 먼저 상징주의가 뭐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준비가 된 다음에 행여라도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우리는 지금 상징주의 해석하기 세계에 아주 붐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지고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상징주의 해석학, 모형론, 에드워드의 이것 외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하고 아가서로 곧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은 완간했고요. 주석을 성경 주석, 예수님으로 보는 구속사 주석입니다. 구약은 17권이 완성됐습니다. 너무너무 창세기는 5권이고요. 레위기 2권, 사사기 2권, 룻기 1권 이제 나중에 아직 안 나왔는데 발간할 겁니다. 룻기, 에스더, 아가서 2권, 다니엘서 2권, 스가랴 2권 계속해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 예수님으로만 보는 주석 세계 최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했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오늘은 신학적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또 이재용 삼성회장께서 국무총리께서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온 국가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기쁘고 제 40년 연구의 열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한국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 셈족일 이스라엘 야벳은 창대기하고 신약시대 서구 그 다음에 야벳 이후에 셈의 장막이 나옵니다. 이것을 아시아 한국 첫째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11시 품꾼 11시는 오늘날 오후 5시거든요. 6시까지 일하니까 1시간 일하는 품꾼 아시아 한국교회로 본다. 세 번째 계시록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계시록에서 하나 세 군데 있어요. 7장 2절이죠. 해 뜨는 곳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신다. 저는 창세기 9장 27절 26절 27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1절 계시록 7장 2절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셈의 장막 11시 품꾼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는 역사 아시아 한국교회 대체 불가능한 한국 여기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세계가 쪼개서 생각합니까? 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지난 시간에 그 대통령 그 이야기를 좀씩 했는데 먼저 신문 좀 보죠. 한국이 금년에도 보세요. 젠슨 황 엔디비아 CEO가 7개월 만에 2번 다녀갔어요. 지난번에는 SK 뭐 이렇게 삼성 회장들 만나고 있는데 이제는 LG를 만나서 참 또 의논하고 갔습니다. 세계 시총 1위예요. 왜 한국을 2번이나 방문합니까? 이익이 없는 것에 발길은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의 논리입니다. 또 한 번 엄청난 사람이 또 다녀갔습니다. 월드먼 챗GPT 만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픈 AI 사장이죠. 대통령 만나고 왔어요. 세계 시총 5위 안에 드는 CEO들입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이 화사비스죠. 딥마인드 사장. 세 번째. 딥마인드 사장 화사비스. 이분이 다녀갔어요. CEO 정부와 MOU 생명과학 기상 연구 교류하겠다. 책임 있는 AI 구축 파트너로 삼겠다. 대통령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 한국, 이건희 회장이 대체 불가능한 한국 국가로 나서겠다. 한성수 총무와 모든 역량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이제 업무 행정 능력을 발휘하겠다. 세계에서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 된다. 40년 동안 품었던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언어, 이제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언어가 한국 사회를 뒤집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됩니다. 성경구절 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한국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상대 경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일본은 약해진다 이렇게 보고, 세계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뚝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목적은 아시아 한국 중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성교의 마무리,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성경, 이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약은 이스라엘 구약사는, 그 다음에 신약사는 서구예요. 정말 재림사는 아시아 한국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하죠.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은 시작은 됐다 이렇게 보죠. 이미 출발은 했다. 과거에 한국은 추격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보고 추격해 갔습니다. 이제는 추격은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선두주의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어느 시점이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인가? 대부분 학자들은 2030년대를 봅니다. 2030년이 되면은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7, 8, 9, 10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코앞에 왔죠. 세속적인 말로. 흥분돼요.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자, 학자들 견해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2030년대는 최윤식 박사 미래학자입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장인데, 최윤식 박사가 2020년 올해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이 선언을 언제 실현되게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2026년. 그럼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되겠는가? 2030년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최윤식 박사가 미국 휴스턴 대학교 미래학 석사인데 한국 최초 정규 미래학 전공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및 첨단 제조 분야에 대체 불가능한 지식 독점력을 완성하는 시기를 2030년 전으로 예측했다. 이 시기의 질적 대전환이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제시했다. 2030년이에요. 2030년이 어떤 의미를 있는가? 조금 이따 학자들 견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앞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두 번째, 피터 자이언 박사, 글로벌 지정학 전략가입니다. 자이언 전략 컨설팅 대표예요. 이분이 붕괴하는 세계와 미국의 선택, 세계가 붕괴합니다. 새로운 것이 드러납니다. 아시아 극동 동북아 시대예요. 자, 미국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트럼프 나타나서 불확정 시대를 정치적으로, 양자역과 불확정 시대를 정치적으로 연출하고 있어요. 피터 자이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경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하더라도 고도화된 하이테크 제조의 역량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몇 안 된다. 단언한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와 정밀 부품 공급망에서는 한국이 가장 독점적 지위는 서방 진영이 시스템을 유지하기에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방이 아니다 그거예요. 한국이 붕괴하는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국가는 서방이 아니다. 한국이다. 2030년대로 보았어요. 2030년. 그럼 2030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세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어요. 한국 경제의 격차, 추격의 경제학, 지식경제학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이 과거의 단순 조립 제조 고가 지위를 넘어 차세대 플랫폼과 원천 지식 기술을 독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030년 체제는 기술 주기가 짧아지는 디지털 대전환기이며 한국이 가진 신속한 상용화 능력과 유연한 제조 인프라가 결합할 때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독자적 기술 패권을 확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2030년. 2030년은 세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 AI 제2기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된다. 감격스럽습니다. 한국 선교 마무리, 예수님이 제 이름을 준비하는 마지막 국가, 초림은 이스라엘, 제 이름은 한국, 선교는 서구. 이 프레임이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경희대 개건 교수인데 전병서 박사는 뭘 하겠는가? 놀라워요. 보세요. 전 소장은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등에서 2030년까지 이어질 AI 격변기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메모리와 AI 칩 첨단 패키장을 하나로 묶는 통합 플랫폼 공급자로 안착함으로써 세계 시장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는 AI 문명을 지속할 수 없는 구조를 완성할 것이다. 2030년 한국이 세계를 완성할 것이다. 한국이 아니면 좀 속된 말로 여러 분야가 문을 닫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파운드리 그 반도체를 얼마나 국가가 보강해줬습니까? 중국도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지금. 국가가 보강해주고 군사를 갖추면 함부로 손 못 대죠.
그런데 그 파운다리도 메모리 반도체 시대가 왔거든요. 지금은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주문 생산하느냐 일반 생산하느냐 주문 생산이 대만이 주름 잡았어요. 이제는 메모리예요. 왜? AI가 모든 분야의 문을 열어서 주문할 것 없이 우선 급해요. 메모리 갖다 사용해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 HBM 특히 신기술 초격자 삼성과 SK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삼성 1위, 2위 하이닉스, 3위 미국의 메모리 마이크론 반도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한국이 1등과 2등이에요. 이 두 회사가 지금 계획대로 2030년대 가면은 한국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제 생각은 5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도 되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10위 인구 10위 이내 부강한다는 5위 안에 그때 들어가요.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2030년대예요. 그러면 마지막 배경훈 원장, LG AI 연구원장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30년 타임라인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를 배 원장이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은 물리적 AI 및 로봇 분야에서 세계 1위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을 이끌고 있다. 놀라워요. 소프트웨어에 머무는 AI를 넘어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반과 초정밀 로봇 인프라를 결합하는 시점이 2030년 전이며 이 전주기적 플랫텍 기술이 완성되면 한국은 전 세계 자율 제조 및 산업 로봇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표준 국가가 될 것으로 확언한다 그랬어요. 확언한다. 참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자, 저는요 왜 2030년이냐 이 문제 좀 다루고 개인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AI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죠. AI는 양자역학에서 나왔어요. 양자역학은 아들이 많은 첫째 아들이 표준 모형이에요. 둘째 아들이 촉군 이론이에요. 셋째 아들이 AI예요. 의학도 양자역학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AI가 마지막입니다. 대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AI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세계 전체를 융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성경으로 오게 하는 대융합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성경밖에 대안이 없어요. 이제는요. 갈 길이 성경만.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AI 전문가들은 구글의 커즈 와일이 200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서 2045년도 연도 하나가 나옵니다. 싱글레리티 특이점. 그 말 뭔 말인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융합된다. 뭔 말인가? 제가 2007년도에 책을 썼잖아요. AI.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금년도 2년 전에 2024년도에 커즈와일이 또 하나 책을 썼어요. 드디어 특이점이 시작된다.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연도 하나가 나옵니다. 2029년도 AGI 시대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AGI 시대.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지거나 AI 전문가들 견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 2015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이걸 융합해 보면은 이런 프레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2022년부터 2028년까지는 ANI 일반 AI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그리고 2029년도부터 2044년도까지 AGI 시대예요. 이 AGI 시대가 2029년도에 시작돼요. 커즈와일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2045년도는 ASI
AGI는 범용이라고 그래요. AI가 양자 중첩 원리에 따라 한순간에 수만 가지를 처리해버려요. 시간적, 공간적을 초월합니다. 완전히 디지털로 가요. 그리고 ASI는 초지능은 AI,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융합돼요. 2045년 복잡해버립니다. 이때는 복잡합니다. 보통 시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계시록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AI 계시록을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요. 그런데 2029년이 AGI 시작되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산업 구조.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바뀌면서 완전히 디지털 세상이 와버리거든요. 모든 분야의 AI가 100년 걸릴 것이 몇 초 만에 답이 주어보는 의학뿐만 아니라 과학, 모든 학문의 연구,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데 그때를 대비하는 최고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2030년대 세계 중심으로 부각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만이 제조업이 융합적으로 완성된 국가는 없어요. 특히 AI 반도체, 특히 수소 전지, 수소 배터리, 특히 헬스케어. 이 세 개 분야는 엄청난 분야입니다. 12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30년대부터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AI, 양자역학, 삼위일체, 장차될 일, 계시록 대융합 여기 있다. 계시록 연구를 마지막 정말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1160권 책을 썼고 3일째 과서는 50권을 썼는데 이제 준비가 끝났다.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이 시작된다. 왜? 의학적으로 오해 마세요. 누구나 2030년대 건강하다면은 120세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2032년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해냐? 기대 수명이 1년 늘어나요. 이때부터 커주야리의 말대로 하면은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로 돌입하는 원년이 된다고요. 2032년 금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정말 신학자로 목사로 새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모세의 80세 새로운 사명이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도 가능하게 되었구나. 이걸 한 거예요. 이때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삼일체론 계시록 세 가지가 추가되면서 장차될 일 계시록을 40년 동안 했는데 통합해서 새로운 계시록,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한국이 정말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된다. 대체 불가능한 신학이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한국의 신학자들과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 교회의 소망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바뀝니다. 현대 서구 신학이 복음의 본질을 완성시켰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 복음을 입증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과학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죠. 저는 이것을 얘기 안 하고 10년 동안 2016년부터 20금년도까지 2026년 6월달까지 50권을 출간하고 완성하고 개인적입니다. 다리 역할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곧 올 한국 신학자들, 목회자들, 위대한 분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 다리 역할로 저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2030년도라는 것은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그때는 한국이 중심이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45년도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면 2045년도는 다 삽니다. 대부분 살아요. 자살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가 없는 한, 신체가
지나치게 허약하지 않는 한 가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지능이 지금보다 몇억 배 다 바뀝니다. 몇억 배입니다. 몇 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주 지각시대, 우주로 인간들이 방향을 다 돌려버립니다. 이때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때가 만일에 지속된다면 거지와 일대로 지금 미래학자들이 말한 대로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다. 재림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과 연관된다. 한국이 중심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 끝맺음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절대로 그날과 그 시를 말하면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요. 너무 피해가 막 컸잖아요. 그러나 시대는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20년 남았어요. 제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하루 탁구도 하고 이 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용서하시고. 그래서 2030년대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대비했는가? 제 3일째 과시는 50권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서구는 과학신학이 태동했습니다. 토렌스, 이안바바, 아소피코, 볼킹원, 맥그레스. 그 문을 연 사람은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가 성경과 자연을 융합하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자연에서 하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 통합한 시도한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그리고 시도를 시작했던 인물들이 토렌스부터 맥그레스까지 5분입니다. 그런데 융합을 시키지 못했어요. 시도는 했다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작업을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의 몫이다. 저는 일찍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학신학적으로 돌려야 된다. 2016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1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10년 동안을 해서 금년도에, 이거 개인적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리 역할로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제 평가는 제 사후에 나오겠죠.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를 때려서라도 막아주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기회 중에 다소 부족한 정도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이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새벽마다 과학신학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 중심시대 대체 불가능한 국가의 목적이 과학신학 쪽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장로교회가 과신대와 과신대는 과학신학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우종학 교수, 서울대 교수가 주당. 이들이 MOU를 맺고 기독교 장로교 교단에서는 과학신학과 교단적 정체성을 MOU를 맺었다. 자꾸 이쪽 한국에 이제 웬만한 신학교들이 과학신학 쪽으로 과목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틀림없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저는 서구신학은 이제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5가지 분야인데 저는 7가지로 확대해야 된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서구신학의 복음의 본질을 계승하라. 과학신학 7권, 삼일체 신학 7권, 계시록 신학 8권, 상징주의 해석신학 7권, 셈적 역사신학 7권, 대체 불가능한 국가는 여기서 제가 늘 주장했죠. 치유신학, 수소융합 7권, 설교 목회신학 7권을 해서 50권을 완간했습니다. 책을 또 바꾸고 개정판은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1과정
이 과학신학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은 철학으로 썼잖아요. 저는 방향은 똑같아요. 내용은 설명은 다르죠. 이 7권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계승해서 철학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썼던 기독교 강요를 이제 과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이제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 7권은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50년 걸려서 한 번 썼습니다. 그것은 스콜라 철학의 사유론이에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과학으로 7권으로 입증을 했다고 말해요. 입증했다. 저는 제 것이 대체 불가능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 방향은 이쪽이어야 된다. 방향은 한국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저는 이쪽으로 연구를 해서 남긴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했고 그렇게 말도 했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독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은 틀렸고 남은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삼일체론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 전부 양자역학이죠. 대부분. 세 번째는 제가 계시록 신학을 서구는 4대 학파로 지금도 쪼개서 가장 불행한 일은 4대 학파가 나눠 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무철령이다. 나는 누구파다. 이런 사람은 계시록 자격이 없다고 봐요. 어느 시대인데 4대 학파가 나눠 있습니까? 융합해야 돼요. 융합해서 계시록 종말론. 예. 융합해서 AI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삼일체론 계시록, 창자리 계시록 융합해서 마지막 2권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체 불가능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번째, 상징주의 해석입니다. 서구는 지금까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주석만 썼습니다. 저는 그것은 과정으로서 이해하지만 결론은 전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초림 재림으로 주석을 제가 썼고 그 이론을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남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 가슴에 시조를 읊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은 주일날 성경 주석 강의입니다. 이것이 7권 완성했다. 저는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신학이 제 후배 신학자 목사님들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고 조금이라도 다리 역할이라도 이렇게 완성했다. 그 다음에 5번째 셈적 동양사 역사. 역사신학은 구약은 구약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구속사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서양의 모든 역사를 성경으로 설명했어요. 서양사는 신약시대예요.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셈적 동양사 역사신학 제가 40년 걸려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과정은 치유신학이 서양에서는 다 이게 다 이론은 있지만은 신학으로 7가지를 발전시킨 일은 없죠. 예수님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보다 병을 고쳐주라고 그랬죠. 수소, 전자, 양성자로부터 치유신학을 7권으로 완성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우리 민족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일까? 결국 재림이고 계시록이고 성경 마무리거든요. 결국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쓰십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이제 눈뜨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목회를 해야 된다. 설교 목회는 이 6가지가 준비될 때
설교와 목회가 이쪽 방향에서 해야 된다. 설교 목회 분야도 대부분 양자 역학으로 7권 책 중에서 5권을 양자 역학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대안을 개인적입니다. 다리 역할입니다. 오늘 제시합니다. 대통령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2026년 원년으로 삼겠다. 이제부터 하겠다. 세계 모든 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서구신학의 위대함의 전통을 물려받고 계승해서 이 시대에 보여주는 가족 부대를 바꾸는 대작업에 한국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주회장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대한민국 4번째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계시록의 진실이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마무리가 되는 시절입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신학, 한국 대체 불가능한 국가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나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시고 성도를 버리는 목회자들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